본격적인 이탈리아 답사의 시작. 저희는 르네상스의 중심지 피렌체에 방문했습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어로 피오레, 즉 꽃이라는 어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어원처럼 피렌체는 14,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베키오 다리입니다. 베키오의 의미는 이탈리아어로 오래된이라는 뜻으로 폰테 베키오는 오래된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피렌체는 단테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테와 연관이 깊은데 이곳은 그의 짝사랑 상대인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르네상스의 문을 연 작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난 장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영국의 화가 헨리 홀리데이의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보면 중세 피렌체와 베키오 다리의 모습을 상상하기 훨씬 쉽습니다. 홀리데이는 고승 어류를 피하기 위해 1881년 직접 피렌체 답사를 다녀와 당시 베키오 다리와 그 주변의 모습을 잘 고증하여 재현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시뇨리아 광장입니다. 시뇨리아 광장은 아름다운 르네상스 조각들이 전시된 광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베키오 궁전으로 과거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뇨리아 광장에서 가장 중심은 베키오 궁전이고 광장 중앙에는 포세이돈 동상을 중심으로 네프틴 분수대가 있는데 단테를 비롯하여 여러 인물상이 마치 조각 공원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지배한 시기는 15세기부터 18세기인데 조반니 디 비치 메디치가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하며 가문이 급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두오모 성당입니다. 두오모란 원래 동형식의 천정을 가진 성당을 부르는 말이나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로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장소는 단테의 생가입니다. 단테의 생가에 왔으니 단테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단테는 르네상스의 선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입니다. 단테의 신국에서는 이러한 인문주의적 경향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단테는 이탈리아어가 표준어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단테는 지식인이 사용하던 라틴어가 아닌 토스카나어로 글을 작성했고 이후 토스카나어가 이탈리아의 표준 언어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단테는 문학사적인 영향력 면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에토는 해발 195m 위에 위치해 있기에 올라가려면 푸니쿨라라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합니다. 푸니쿨라를 타면 오르비에토까지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에토의 유명 관광지인 산 파트라치오 우물에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지 이건? 아니. 함께 가면서 오르비에토와 중세 르네상스 도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오르비에토는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로 전 세계로 퍼진 슬로우시티 운동이 시작된 치타슬로의 고장입니다. 그렇다면 중세 도시와 르네상스 도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중앙에는 시장과 광장이 위치했고 그 주변으로 교회나 대성당, 시청 등이 들어섰습니다. 중세 도시는 비좁은 환경으로 공기 순환이 어려웠으며 위생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체계를 갖추지 못해 상당히 비이상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한편 중세 도시의 형성에 기독교의 전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주교자가 있었던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에서 16세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로 인해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합니다. 또한 유럽의 화약이 전해지며 중세까지 동시를 지키던 성벽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큰 부를 축적한 귀족들에 의해 화려한 궁전들이 세워지거나 비좁은 중세의 거리가 해체되고 도시 일부가 재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르비에토에서의 첫 장소는 오르비에토 두오모입니다. 두오모는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당의 정면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고 옆면은 흑백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화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가 루카 시뇨렐리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림 중 일부를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뿐만이 아니라 볼세냐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피 묻은 성체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당 중앙 제대 왼편에 예배 공간을 뒀고 그곳의 중앙 재단에 성체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치비타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의 작은 중세 마을입니다.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르비에토에서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오고 나서 약 30분 정도 걸어가면 치비타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